엔비디아 칩이 없어요. 사고 싶습니다. 얘들도 다 사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주면은 살 텐데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칩이 필요한데 칩이 없으니까 그 제품을 못 만들고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고요. 애플이나 탈 엔비디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좀 원망을 하겠죠. 빨리빨리 좀 파운드리 잘해가지고 수율 맞춰서 이제 생산만 잘해주면은 TSMC랑 삼성전자가 같이 생산만 해주면 올해 국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반도체요? 좀 힘들죠, 사실은.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사 실패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사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마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뭐 그 이유 맞고요. 일단은 바꿔야 될 사람을 바꾸지 않고 나머지 다 바꿔버렸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결정된 부분이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관련을 매출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2위가 브로드컴이에요. 제일 크기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기업들 쪽의 매출을 좀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지금 이제 HBM을 넣고 있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본격적으로 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3분기 실적 이 컨센을 보니까 뭐 예상 매출을 좀 넣긴 넣더라고요. 엔비디아 쪽에 넣긴 넣는데 아직까지 수율이 많이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SK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 측에 뭔가 많이 넣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이게 분명히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삼성전자는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 우수한 인력들과 그 우수한 직원들을 예전에는 진짜 삼성에 다닌다라는 세계 1등 기업에 다닌다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참 얼토당토 안 하는 이슈들이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제 전자 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빨리 고쳐져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을 놓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좀 사이트를 길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좀 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관건이 그겁니다. 이제 HBM4로 이제 넘겨야 될 시점인데, 삼성전자는 로직 다이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로직 다이 이 베이스 다이 자체를 SK하이닉스는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TSMC한테 맡긴다라고 하면서 TSMC에서 아마 그걸 만들어 주면은 SK하이닉스가 받아서 그 위에 쌓아가지고 HBM을 만드는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SK하이닉스는 사실 앞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는 좀 그대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예전에 2010년도였나요? 그때 당시 인텔이 중국에서 나가면서 그 다롄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팹을 이제 그때 SK하이닉스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공장 인수했을 때 이거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좀 길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다롄 공장이 별명이 생겼죠. 이건 인수의 실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사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2010년도에 공장 인수하자마자 바로 이제 트럼프 1기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 분쟁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데미지 맞았고, 두 번째로 코로나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적자였죠. 근데 드디어 이제 그 다른 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자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20분기인가 12분기인가 만에 이제 돌아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운오리였는데 이제는 캐시카우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로 나오는 이제 제품이 낸드 쪽, ESSD 쪽인데, 최근에 보면 낸드 시장 쪽도 좀 애매합니다. 분위기가 좀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생산량을 좀 감소를 시켜야 되나라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중국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하나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도 그런 것들이 제일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지 미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느냐, 그 제재 강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는 그대로 오히려 매수 포지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6.9조 원 확정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든지 2차 전지든지 뭐 보조금이 확정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으면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가 또 오히려 부정적인 기사들을 엄청 많이 냈어요.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확정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좀 이 불확실성은 좀 사라진 느낌이긴 하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보조금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국향 투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미국 쪽에 얼마나 투자를 하면서 이 트럼프 곧 대통령이 되실 분한테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은 불확실성 제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브로드컴이 뭐 제일 많이 나온 기사가 이제 하필이면 엔비디아가 뛰셨어요, 주가가.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개가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엔비디아 투자해요, 브로드컴 투자해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그냥 만들어 찍어 놓으면은 그냥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칩이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고객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정도에 딱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브로드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원하는 정도 칩을 딱 만들어 놨는데 남아요? 그걸 삼성전자한테 팔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SK하이닉스한테 맞춰서 이제 칩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엔비디아는 이제 막 이제 생산해 놓기 때문에 그 생산해 놓은 그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가지고 재고가 남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엔비디아는 지금 재고가 없죠. 뭐 만들어 주면 다 사가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기업과 커스텀 칩을 만드는 기업 두 개 기업을 봤을 때 확실히 재고 관리 측면에서는 이 커스텀, 그러니까 딱 고객 맞춤형으로 만드는 기업이 재고 관리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왜냐면은 어디가 이제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정확하게 말하고 우리는 그거 찍어서 주면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 측면에서 확실히 브로드컴이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재고 같은 게 없어 우리는 미안하지만 너무 잘 팔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두 개 기업이 되게 매력 있고 엔비디아가 사실 저는 근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봤냐면은 엔비디아가 쉬는 동안 이게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보통 대장주 빠지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중소형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중소형주가 나오고 움직이는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그 테마가 오래 가고 아니면 금방 끝나고가 결정됩니다. 근데 오히려 브로드컴이나 뭐 팔란티어나 되게 많은 이제 AI 관련 테마들이 밑에서 쭉쭉 올라와요. 그 얘기는 AI 테마가 확실히 그냥 일반 테마로는 끝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 이제 좀 뒤쳐져 있다가 엔비디아가 좀 쉬니까 야 그러면 다른 거 뭐 관련주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브로드컴 원래 우수한 기업이었고요. 원래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기업이었었는데 브로드컴 올라갔죠.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이 다 따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오히려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 때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 다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모든 종목들이 서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애플을 주축으로 탈 엔비디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엔비디아 생태계는 언제 끝날까요? 자기들이 자체 생산 칩을 만드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뭐 남한테 굳이 남이 만든 거 가져와가지고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내가 생산해서 내가 하는 게 낫죠. 마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본딩 다이, 베이스 다이를 삼성은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만들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못 만들어서 TSMC가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맞아요. 제일 좋은 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엔비디아가 괜히 그냥 일반 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술력을 단기간 내에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이미 이쪽 라인에서 엔비디아랑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AMD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이미 따라갔겠죠. 근데 AMD도 사실 쉽게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기업들이 저는 이제 탈 엔비디아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어쨌든 자기들 직접 만들면 비용 측면에서 낫죠. 근데 이거는 단기간 내에 절대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칩이 없어요. 사고 싶습니다. 얘들도 다 사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주면은 살 텐데 칩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도 빨리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칩이 필요한데 칩이 없으니까 그 제품을 못 만들고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플이나 탈 엔비디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좀 원망을 하겠죠. 삼성이 니들이 좀 빨리빨리 좀 파운드리 잘해가지고 수율 맞춰서 이제 생산만 잘해주면은 TSMC랑 삼성전자가 같이 생산만 해주면 오히려 더 칩이 더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삼성이 또 못 해주니까 엔비디아가 사실은 삼성을 제일 원망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엔비디아 생태계는 당분간 끝날 리는 없을 것 같다. 여전히 AI에 대한 대장주는 엔비디아일 것이고 중간에 쉼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대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당분간은 대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이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지금 쫙 차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유하면 오히려 좀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되게 막 정말 전통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면은 도구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음식들은 많고 막 계속 맛있는 어떤 음식들이 서빙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쓸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걸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밥은 깔려 있습니다. 맛있는 건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의 역량 부족으로 나의 저 내부 상황으로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답답할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HBM으로 갈 수 있었죠. 2018년에 사실은 이제 갈 수 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이슈 맞아요. 괜히 저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 HBM을 사실 SK하이닉스한테 거의 넘겼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수율이라는 것 자체도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일에 삼성전자가 수율이 따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삼성전자 매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오히려 더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삼성은 수율만 올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올해 AI를 주도할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해 AI 주도주는 뭐 뻔해요. 미국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기업도 괜찮고, 팔란티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사실 다 조정을 받아요. 뭐 거기서 뭐 튀어오르는 기업을 매수해야 됩니다. 별로 없거든요. 다 조정 받습니다. 근데 조정을 끝내고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오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보는데,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겠죠. 물론 랜드 쪽에 대한 얘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SK하이닉스, 그리고 좀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탑권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AI 쪽으로 일단 M7 관련 기업들, M7 기업들이 다 AI 관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뭔가 하나씩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테슬라,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옵티머스도 AI랑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로봇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M7 기업들은 다 관련주로 엮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